자, 오늘은 적분 첫 번째 파트 부정적분의 부정적분 부분을 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적분이라는 게 뭔지를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적분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적분이라는 것은 사실 정의가 이거예요. 정적분, 우리가 적분을 정의할 때는 잘게 쪼개어 놓은 것을 다시 다 더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더한 게 아니라 잘게 쪼개어진 것을 더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잘게 쪼갠다는 의미로 우리가 뭘 사용했냐면 미분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나중에 이제 정적분을 정의할 때는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쌤이 적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잘게 쪼개어진 것들을 다시 더하는 개념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게 쪼개는 거를 미분이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분된 상태의 이전으로 돌리겠다는 거예요. 잘게 쪼개기 전으로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미분이라는 거를 하는 법을 알았으니까 미분되기 전에 어떤 식이었는지도 맞출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적분을 하려면 반드시 미분된 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게 쪼개어 놓은 거를 더해야 되는 거니까 잘게 쪼갠 게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적분을 하려면 누구를 알고 있어야 된다? 미분된 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이제 잘게 쪼개진 거를 더할 때 우리가 적분을 구분하는 게 두 종류로 구분된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하나가 오늘 배우게 될 부정적분이고 다른 하나가 정적분이에요. 자, 여기서 적분은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으니까 부정의 의미와 그냥 정의 의미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부정하고 정은 뭐냐면 정했다, 정하지 않았다. 부정은 말 그대로 정하지 않은 거예요. 무엇을? 구간.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게 쪼개어 놓은 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더해라 라고 말하면 그게 구간인 거예요. 그럼 내가 그냥 잘게 쪼개어진 거를 구간을 정하지 않고 그냥 다시 원상태로 더해봐 라고 말하면 그게 부정적분인 거예요. 구간을 정하지 않았으니까. 알겠죠? 이거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분은 다시 한번 선생님 설명을 하면 미분을 알아야지만 미분된 상태를 알아야지만이 구할 수 있는 것이다. 가장 기본이고 그걸 구할 때 구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계산하는 이론과 구간을 정하지 않은 걸 가지고 계산하는 이론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단원이 바로 이 부정적분. 여기까지는 매우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적분이라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알겠지만 합인 거예요. 잘게 쪼개어 놓은 거를 더했으니까. 그래서 기본이 뭐냐면 적분도 합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개념은 매우 잘게 쪼개진 거를 더한 개념인 거지. 그때 이것도 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덧셈을 할 때는 뭔가를 더할 때는 기호를 사용해서 계산하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항하고 항을 더할 때 사용하는 기호가 바로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배웠던 덧셈 기호. 요 기호일 거고 수열의 합에서는 그냥 규칙적으로 나열되어져 있는 어떤 수들을 모두 다 더해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 더해라 라고 말할 때 쓰는 합의 기호는 시그마였어요. 그러면 이 적분은 뭐냐면은 잘게 쪼개진 거를 다시 다 더해봐라 하는 기호를 썼는데 그 기호가 뭐냐면 이렇게 S자 길게 늘어뜨리는 모양으로 표현하는 건데 이 기호의 이름이 인테그럴입니다. 적분 기호예요. 이게 인테그럴이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적분 기호예요. 그러면 덧셈 기호 언제 사용하고 언제 사용하다 한다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선생님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내가 적분을 하고 싶으면 이런 기호를 써야 돼요. 적분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뭘 알아야 된다 했어요? 미분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분된 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앞에서 미분하다라는 정의로 dx라는 걸 썼던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dx분의 d 이게 바로 x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쓰게 되냐면은 dx라는 기호를 왜 쓰느냐면은 x에 대해서 미분된 식이 너야 라고 설명하겠다. 그러면 이 뒤에 문자를 선생님 t로 바꾸면 앞에는 당연히 t에 관한 식으로 미분되어 있는 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d가 뭐다? 미분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fx를 미분하면 뭐가 되죠? f 프라임 x가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선생님이 f 프라임 x를 이렇게 적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도함수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fx의 도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반대로 적분하면 다시 fx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돼요.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지금 매우 간단하게 한 거예요. 적분이 오니까 다 더하는 거야. 근데 그냥 더할 수는 없어. 어떤 상태로 놓여진 애들만 더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잘게 쪼개어 놓은 상태로 있는 것만 더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다른 덧셈은 뭐야? 말 그대로 덧셈이거나 시그마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인테그럴을 쓰려면 무조건 잘게 쪼개어진 상태로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테그럴의 개념을 우리가 숫자로 이해를 하면은 연속의 개념인 거예요. 시그마는 어떤 합의 기호냐면 우리가 이산적인 값들의 합인 거예요. 값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왜?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시그마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숫자를 나열한 걸 다 더한 거기 때문에 그 값들이 이산적인 거고, 적분이라는 거는 잘게 쪼개진 거를 잘게 쪼갤 때 이미 극한의 개념을 쓴 거야 사실은. 그래서 매우 잘게 쪼개진 상태를 다시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거기 때문에 연속의 개념인 거예요 라고 해석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호가 다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다시 내가 적분을 해야 돼. 이 적분은 반드시 뭘 알아야지만 할 수 있다? 미분된 식을 알고 있을 때만 적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없이 적분하라는 미친놈인 거예요. 애초에 이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하고 위쪽에 구간을 정하면 정적분이고, 아래쪽과 위쪽에 구간을 정하지 않고 그냥 인테그럴 기호만 사용하면 부정적분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f 프라임 x를 알고 있다면, 즉 미분된 식을 알고 있다면 미분하기 전의 식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왜? 미분할 수 있으니까 반대로 너 미분함, 널 어떤 걸 미분하면 네가 됐었지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너를 미분한 식을 알고 있으니까 반대로 돌리는 것도 할 수 있을 거다. 이게 가장 기본의 개념이에요. 그때 우리가 이 보세요. 구간 없이 그냥 f'x를 적분한 이 fx를 뭐라고 하냐면 부정적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된 함수, 부정적분된 함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부정적분이라고 하고, 그렇게 부정적분한 함수를 부정적분된 함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좋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디테일함을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fx를 3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너의 도함수는 뭐죠? 6x 플러스 4가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적분하면 어떻게 되겠니? 라고 물어보면 너는 당연히 미분하기 때 차수가 하나 낮아졌으니까 차수가 하나 높아져야 되겠지. 그럼 너는 원래 2차였을 거고, 이 개수는 이 차수하고 원래 있던 개수의 곱으로 개수가 만들어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차수로 나누면 개수가 나온다는 거죠. 곱해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3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여기 있는 4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상수항이니까 1차를 미분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1차는 지수가 1이기 때문에 그냥 이 개수가 이 상수가 곧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게 몇 차식? 2차식이잖아. 상수항이 뭐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모습만 보고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미분할 때 상수항은 소거가 돼버려. 아예 없어져 버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적분할 때 흔적이 없는 애를 어떻게 찾을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있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은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때 적분할 때, 부정적분을 할 때 너 어딘가에 상수가 있었을 거야. 원래 어떤 상수가 있었을 거야 라고 말을 해줘야 되잖아. 그 상수를 뭐라고 하냐면 C라고 표현을 하고 이 상수를 적분상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할 때 상수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다시 너를 적분하려고 했을 때 그 상수를 복구시킬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상수가 있었을 거라는 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부정적분할 때는 이 적분상수를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자, 내가 부정적분을 할 때 이 적분상수가 복구가 되겠어 안 되겠어?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적분상수를 나중에 이제 찾으려면 다른 함수값을 알려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F3이 몇이었다 뭐 이런 걸 알려줘야 돼. 그러기 이전에는 얘를 절대 알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적분상수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적어주면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 교재에는 지금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대문자 F와 소문자 F를 사용해서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미분을 할 때 그 도함수의 표현법을 써서 선생님은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교재에 있는 내용은 라지 fx의 도함수를 fx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 도함수 fx를 적분하면 라지 fx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거고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전에 익숙했던 함수가 fx였기 때문에 fx의 도함수는 f'x 아니니까 따라서 이 도함수 적분해도 fx 나오는 건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알아들었을까요? 그 내용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16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때 선생님 문자가 다른데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적분을 그냥 할 수 있다? 안 된다. 뭘 알아야지만이 적분할 수 있다? 미분된 도함수식을 알아야지만이 적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테그럴이라는 기호를 우리가 이용해서 뭔가를 표현하려면 반드시 도함수가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완성형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되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161페이지에 있는 부정적분과 미분의 관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이 미분을 해라 라는 기호로 뭘 쓴다 그랬죠? x에 대해서 미분해라 그러면 dx분의 d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적분해라 그러면은 인테그럴 dx, x에 대해서 적분해라 그러면은 인테그럴 dx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예를 든 거예요. 너를 부정적분한 다음에 다시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적분한 다음에 부정적분하면은 fx 플러스 c가 될 거고 이 fx 플러스 c를 다시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미분하면 f 프라임 x가 되겠죠. 맞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야, 적분한 다음에 쪼개져 있는 거를 다시 더한 다음에 다시 쪼개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원래대의 도함수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용이 달라. 내용이 어떻게 다르냐면 선생님이 야, 너 인테그럴 적분은 나중에 하고 미분을 먼저 해. 미분을 먼저 한 다음에 이제 이건 선생님 예를 좀 다르게 들어주는 거예요. 야, 너를 미분한 다음에 이 fx를 먼저 미분한 다음에
먼저 미분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적분해 봐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치?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분하면 f 프라임 x가 될 거고 그걸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fx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미분하고 적분했으니까 적분상수가 있는 거예요. 적분이 나중에 오면 적분상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적분하고 미분하면 미분을 나중에 했으니까 상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쵸?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내용을 지금 161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다. 야, 미분을 나중에 하면 당연히 미분을 나중에 했으니까 상수가 없겠지. 근데 적분을 나중에 했어. 적분을 나중에 하면 적분 상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지금 161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런 내용. 너무 간단하죠? 자,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이런 내용은 너무 간단해서 사실 문제를 풀어줄 의미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바로 2단원, 3단원 이렇게 해서 부정적분 어떻게 계산하는지 바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알겠죠? 2단원은 먼저 정리를 다음 시간에 2단원을 먼저 정리하겠다. 알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연습은 당연히 연습은 165페이지까지는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너무 간단한 내용이라서 예제는 풀지 않고 선생님이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수고 많았어요. 자, 오늘은 부정적분 두 번째 파트, 부정적분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근데 이거는 사실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이미 설명을 해줬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적분을 그냥은 할 수 없다. 무엇을 알고 있을 때만 적분이 가능하다? 미분된 식을 알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왜? 적분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잘게 쪼개어진 거를 다 더하는 연속적인 그런 합의 개념이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때 잘게 쪼개는 것을 우리가 미분이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된 걸 봐야지만이 아 너는 뭘 쪼갰구나 라고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분된 식을 선생님이 보통 함수에서는 도함수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이 도함수를 보고 적분을 했을 때 fx가 되는 원리가 있으니까 굳이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166페이지 1번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암기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선생님 설명해주면 이 fx를 예를 들어서 x 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4였다고 치자. 그러면 너를 미분하면 너의 도함수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얘를 다시 적분하면 너를 적분한다는 얘기는 이제 구간을 정하지 않고 적분했으니까 부정적분 하겠다는 뜻인 거고 너를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누구를 미분하면 4x 세제곱이 나올까? 일단 미분할 때 차수가 하나 낮아진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일단 3차가 적분이 되면 기본적으로 몇 차가 돼야 되겠죠? 4차가 되겠다. 그리고 원래 미분할 때 이 원래 있던 차수와 원래 있던 계수를 곱해서 새로운 계수를 만든다는 거 우리 미분법에서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차수 새로 우리 적분하고 난 후에 원래 차수를 이 계수로 나눠버리면 계수를 차수로 나누면 원래 계수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해되겠죠? 너네들이 곱해서 4가 나오는 거니까 너를 4로 나누면 얘가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x는 1차란 말이에요. 적분하면 2차가 돼요. 2로 나누면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없어. 그럼 더 이상 적분이 끝난 거야? 아니라고 했지. 우리는 적분상수가 존재했다. 어떤 상수가 적분하기 전에 존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적분상수를 표현해 주는 걸로 부정적분을 마무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굳이 166페이지에 있는 1번 박스처럼
저렇게 굳이 공식으로 만들어 놓고 외울 필요는 전혀 없을 거다. 선생님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미분과 적분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함수의 도함수의 관계로 이해를 하고 있다면 굳이 이런 공식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박스 한번 보도록 하세요. 함수의 실수배 합 차의 부정적분. 자, 우리 미분할 때 어떻게 미분했죠? 당연히 특수한 형태의 미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항을 구분한 상태에서 모든 항을 미분했죠. 마찬가지로 적분도 똑같은 거예요. 항을 구분한 상태에서 적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 인테그럴 kfx를 부정적분한 식하고 인테그럴 fx를 부정적분한 식에 k를 곱한 값이 같을까 다를까? 이거는 우리가 무조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얘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계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항의 계수. 쉽게 얘기를 하면 fx라는 어떤 식의 k배를 한 거니까 k를 모두 곱했다는 거잖아요. 모든 항의 k를 곱한 거잖아. 그 곱한 거를 우리가 나중에 한번 따로 곱해도 될까 안 될까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그럼 이건 너무 단순하게 증명이 가능하겠죠. 그쵸? 우리 뭐 특별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미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선생님이 x 세제곱을 미분할 때 그냥 3x 제곱으로 미분되는 건 당연히 알잖아. 이 앞에 만약에 4가 곱해져 있었어. 이 4는 나중에 곱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적분할 때도 이 4는 나중에 그냥 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분할 때도 나중에 곱했으니까 적분할 때도 나중에 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굳이 큰 수로 만들어서 계산할 필요 없이 실수가 곱해져 있다면 자, 함수의 실수가 곱해져 있다면 이런 걸 실수배라고 하는 거예요. 함수의 실수배를 적분할 때는 그 실수를 우리가 적분이 끝난 후에 곱해도 괜찮다. 똑같은 결과가 만들어진다. 라는 거예요. 어려운 예문일까요? 절대 아니겠죠. 그러니까 실수가 곱해져 있다. 이거는 실수배라는 뜻인 거고 이 어떤 함수의 실수가 곱해져 있다면 그 실수는 적분이 끝난 후에 곱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fx라는 함수하고 gx라는 함수를 합한 후에 더한 후에 부정적분을 한 거랑 fx의 부정적분과 gx의 부정적분을 더한 거는 똑같을까 다를까 이거 물어봐요. 당연히 똑같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적분도 미분도 모두 항을 구분해서 따로따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적분은 원래는 따로따로 더하는 거예요. 항을 구분해서 따로따로 더하는 거예요. 당연히 식이 두 개로 쪼개져 있으면 당연히 따로따로 적분해서 계산해도 되는 거예요. 또는 반대로 이 두 식이 간단히 더해질 수 있는 식이라면 당연히 하나로 더해서 적분을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합이라는 게 뭐냐? 당연히 우리가 쪼갤 때 미분할 때도 항상 미분의 반대로 생각했단 말이야. 미분할 때 항을 구분해서 다 모든 항을 미분했잖아요. 적분할 때도 마찬가지. 항을 구분한 상태에서 적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식이 구분이 되면 따로따로 적분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 두 식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으면 먼저 더한 다음에 적분해야 되는 거고 그거 아니에요? 그쵸? 꼭 이 방향으로만 외울 필요가 있습니까? 전혀 아니죠. 이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 그러면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적분할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이렇게 바꿔야지만 적분이 쉬워질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식의 모양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성립한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선생님이 빼기 해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합과 차에 관한 적분은 이렇게 따로따로 항을 구분한 상태에서 적분해도 되고, 그 두 식이 하나로 우리가 간단히 되는 식이라면 하나로 먼저 식을 만든 다음에 적분해도 되는 거야. 어떤 적분에서? 그렇지, 부정적분에서. 정적분에서는 달라요. 근데 부정적분에서는 우리가 기관을 정하지 않고 적분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166페이지 2번 박스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이 설명해 주자면, 미분할 때 항을 구분해서 미분했으니까 적분할 때도 항을 구분해서 적분해야 되는 거야.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돼. 항을 구분한다는 거는 동류항 계산되면 당연히 간단히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이렇게 왼쪽에 있는 좌변에 있는 식에서 우변에 있는 식으로 한 방향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분배 법칙도 전개와 분해 두 가지가 있듯이 적분법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항을 구분해 놓고 적분하는 방법과 동류항이 있다면 하나로 합쳐 놓고 적분하는 방법, 당연히 자연스럽게 모두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7페이지에 있는 뭐 보충학습 정도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이제 선생님이 이런 걸 이제 적분하라 그러면 이제 빡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항을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선생님 예를 든 거예요. 만약에 3x 플러스 4에 예를 든 거야. 뭐 6제곱을 적분해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개빡쳐. 물론 이거는 나중에야.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 선택 과목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적분 과목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다항함수의 미분만 다루는 것이고, 다항함수 미분을 우리가 배운 와중에서도 원래는 심화 미적과 예전에는 심화 미적분의 단계에 있는 내용이긴 해요. 그러나 이거는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다항함수의 합성함수 미분의 아주 기초적인 꼴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보충으로 알려주는 거지, 실제로는 교과 과정이 없습니다. 미적분 과정에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선생님이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조금 전에 적분할 때 항을 구분하라면서요. 그럼 내가 3x 플러스 4 6제곱을 전개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내가 빡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전에 어떤 걸 배운 적이 있냐면, 합성함수의 미분을 다룬 적이 있어요. 합성함수의 미분을 다룬 적이 있는데,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fx에 n제곱의 꼴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준 적이 있어요. 이 fx의 n제곱의 꼴을 미분하면 그냥 미분해라. 그리고 너를 미분한 식을 식 전체 한번 곱해서 합성함수의 미분으로 받아들여라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특수한 상태인 거야. 누가? fx가 1차식이에요. 이 1차식을 미분한 건 당연히 상수야 돼. 그럼 우리 적분에서 뭘 배웠냐면 실수대라는 걸 배웠어. 실수를 곱하고 나중에 곱해도 되고 미리 곱해도 되고 이런 거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상수를 만들어내서 실제로 여기다가 미분할 때 도움을 주려고 상수를 만들어서 실수를 곱한 다음에 그 실수로 나중에 나눠도 결과는 똑같아질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를 우리가 미분한 식이 얼마죠? 3이죠. 저 3이 원래는 곱해져 있었어야 된다는 거야. 이 꼴에 의하면. 근데 3이 안 곱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3을 곱하고 3으로 나눠도 똑같이 계산될 거 아니냐,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떤 하나의 x라고 생각하고 바로 미분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적분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3x 플러스 4에 7죠. 그리고 7이 없으니까 7번. 적분 끝났죠? 거기에 3분의 1만 곱하면 다 돼.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거를 지금 167페이지에 있는 급수마크 박스에 P 적분 함수가 AX 플러스 B의 꼴인 경우, 즉 1차인 경우만 이렇게 하자. 근데 사실은 이거는 선생님 했지만 합성함수의 미분을 응용한 거예요. 이거는 아주 그냥 그 합성함수의 미분 중에서 아주 그냥 그 아주 작은 한 파트에 해당되는 거야. 근데 굳이 이걸 선생님 생각은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를 굳이 여기다가 다룰 필요가 있었을까? 당연히 아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 중에 미적분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이거는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돼. 이거 말고도 합성함수를 적분하는 걸 할 수가 있고 합성함수를 미분한 거를 적분하는 걸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는 선생님 생각은 그렇다는 거야. 굳이 외우지는 말아라. 그냥 서비스를 알려주는 겁니다. 네, 좋아요. 169페이지 필수예제 5번은 그냥 일반적인 다항식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굳이 연습 문제로 풀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필수예제 6번 같은 꼴을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내가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당황하게 되냐면 이 도함수가 여기 있는 건 도함수라고 그랬어요. 이 도함수를 봤을 때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이렇게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생겨. 그러니까 안 배운 거예요, 쉽게 얘기를. 너네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이렇게 분수꼴로 나오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다항함수를 미분한 거니까 당연히 차수가 구분되어 있는 함수를 미분했을 거 아니야. 근데 분수함수는 당연히 미분 대상에서 여러분들은 배운 적이 없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적분하라는 문제는 사실 잘못 출제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는데 실제 문제 출제됐잖아.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 간단히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나는 분명히 다항함수만 미분하는 걸 배우는데 갑자기 분수함수를 적분하래.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적분 문제로 출제가 딱 됐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저거 간단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분수를 간단히 하는 방법은 아주 선생님이 심플하게 알려줬어요. 약분에 있다. 통분하고 약분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인수분해를 먼저 해봅니다. 인수분해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럼 분자가 3차니까 분해가 되는 꼴로 주어진 3차니까 분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딱 약분 딱 되잖아요. 그게 간단히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긴 애들은 낚시 문제죠. 포기하지 마라. 어차피 안 배운 걸 낼 리는 없다. 알겠죠? 그러면 2번도 마찬가지. 2번도. 나 분수꼴 나 배운 적 없다니까. 자꾸 이런 걸 내고 있어. 짜증나게. 이래야 된단 말이야. 나는 분수꼴을 배운 적도 없는데 나보고 이런 걸 어떻게 계산하라고 하는 거야? 미치겠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라고? 간단히 하는 거라고. 그럼 얘는 인수분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간단히 합니까? 봤더니 이 안에 있는 식이 둘 다 분모가 x-3이야. 그럼 너는 분모가 같은 거니까 분수를 먼저 더할 수 있겠네? 라고 배웠어. 같은 식이야. 분모가 같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먼저 더하고. 근데 여기 앞에 있는 마이너스 부는 실수배니까 당연히 여기다가 다시 곱해줘야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되네? x-3분의 x제곱 더하기 x-3분의 -9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이 실제로는 인테그럴 x-3분의 x제곱 -9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아까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분자를 분해하는 거예요. 분자 분해하고 적분하면 결과적으로 x 플러스 3을 적분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필수예제 6번 같은 분수꼴의 적분 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수트에서는 100% 간단히 된다는 뜻이에요. 분수가 간단히 되는 경우는 통분하고 약분이 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어디에서 출발한다? 통분과 약분. 통분과 약분. 그래서 간단히 되는 그런 분수꼴로만
이렇게 적분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어느 파트에서는? 수투 파트에서. 그러나 나중에 나중에 심화 이제 우리가 선택 과목, 수학 선택 과목을 하죠. 그때 미적분을 선택하면은 이런 꼴이 아니더라도 이런 분수 함수의 미분을 배우기 때문에 분수꼴로 출제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나 수투 파트에서는 선택 과목 하지 않는 수투 파트에서 적분 문제가 나왔는데 분수꼴이라면 100% 간단히 되는 유형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통분, 약분 기억하자. 수투에서는 통분, 약분 기억하자. 알겠죠? 자, 170페이지 필수의 이제 7번 같은 경우도 뭐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했던 일반적인 다항함수의 적분 문제와 분수꼴로 표현되어 있는 식을 적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의 이제 7번도 선생님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수의 이제 8번 같은 경우도 도함수를 알려주고 난 다음에 원래 함수 fx를 구해봐라 그러면 그냥 다시 적분하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적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필수의 이제 8번도 선생님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의 이제 9번 같은 경우에 fx의 한 부정적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fx의 한 부정적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를 부정적분한 식이 fx야 이 말인 거야. 근데 왜 한 부정적분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적분상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적분상수가 c가 붙기 때문에 그 c에 따라서 이 라지 fx의 식이 계속 바뀔 수밖에 없어. 이해할 수 있겠지? 근데 우리는 조금 쉽게 받아들이면 이런 거야. 야, 너를 적분하면 fx 대 이 말이랑 똑같다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다시 반대로 해석하면 너를 미분하면 fx 되는 거야 이 말인 거야. 알겠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정적분 대 라지 fx는 x fx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이 성립하고 f0이 1일 때 fx가 뭔지 찾으라는 식이에요. 자, 선생님이 조금 전에 뭘 설명했냐면 너를 적분하면 라지 fx 된다. 그러면 이걸 반대로 해석하라 그랬어요. 너를 미분하면 fx가 되는 거야. 자, 여기서 문제에서 힌트가 있어. 뭘 찾아보래요? 라지 fx를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스몰 fx를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스몰 fx를 찾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지 fx는 우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라지 fx를 스몰 fx로 바꿀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생각해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라지 fx를 찾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등식을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스몰 fx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죠? 미분해야 돼. 미분해야지. 왜냐하면 한 부정적분을 했으니까 너 미분하면 다시 스몰 fx 되는 거 아니야? 이걸 생각을 하라는 거야. 물론 이런 꼴 나오면 그냥 미분부터 해도 돼요. 하지만 이유는 알고 생각을 해야지. 내가 계산하려고 하는 게 라지 fx 아니잖아요. 스몰 fx잖아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계산해야 될 부분에 맞춰서 식을 변형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너를 미분하는 거야. 그럼 좌변을 미분하면 당연히 fx가 되겠죠? 우변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고배 미분법 쓰는 거예요.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fx 플러스 x f 프라임 x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여기서 신기하게 이거 소거돼요. 그리고 이 부분 이항하고 좌변 우변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x f 프라임 x가 6x 제곱 마이너스 2x와 같은 결과가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f 프라임 x가 뭔지 알잖아요. 왜? 우리는 x에다가 f 프라임 x를 곱해서 얘가 나오려면 당연히 양변을 x로 나눠도 알 수 있는 거고 이해되겠죠? 아니면 추론을 통해서도 이건 매우 간단하게 f 프라임 x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나눠서 찾는 게 좋아요. 등식을 정리하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x의 항변을 나눠서 정리하면 6x-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 f'(x를) 내가 찾았는데요. fx는 어떻게 찾아요? 또 촉분하면 되잖아요. 촉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c라고 알아내요. f형이 1이래. 너 상수항이 1이라는 뜻이구나. 따라서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찾을 수 있다. 이런 문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선생님 설명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예요. 방법을 외우지는 마세요. 당연히 우리가 합당하게 저 등식을 변형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필수의 제 10번. 필수의 제 10번.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정적분, 우리가 부정적분을 이용하면 도함수가 f'x였으니까 그치? 저 도함수를 적분하면 라지 fx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놓치는 포인트가 있어서는 안 되니까 선생님이 그 포인트를 짚어주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어렵진 않지만 보통 여러분들이 놓치는 포인트가 있어요. 자, 이렇게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식으로 x의 범위에 따라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식으로 이렇게 또는 세 개 이상의 식으로 쪼개져 있을 때 당연히 우리는 그냥 적분만 하면 돼요. 구간이 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알았죠? 자, 이게 뭐냐? 너를 보고 그냥 적분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x가 1보다 클 때 x가 1보다 작다. 초반. 그럼 너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2x죠. 플러스 c1이 돼요. 부정적분. 그럼 너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x 세제곱 플러스 c2. 선생님 적분상수 c라고 했는데 얘는 왜 c1, c2예요?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놓치는 포인트예요. 당연히 여기 있는 적분상수랑 얘 적분상수가 같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다른 적분상수일 수 있다. 그걸 우리가 표현을 이렇게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미분 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연속이 해야 돼요. 도함수가 존재했다는 것은 네가 연속이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혹시라도 놓칠까봐 이 문제도 알려준 거예요.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라고 대놓고 말해버린 거예요. 이해되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죠? 야, 너한테 1 대입한 거랑 너한테 1 대입한 게 똑같다는 얘기인 거야. 그걸 실제 함수값 이렇게 똑같은 함수값을 갖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따라서 2 플러스 c1과 1 플러스 c2는 같은 값을 가져야 된다. 이 정도 이제 확인할 수 있고, 알겠죠? 추가로 주어진 조건이 f2는 5라고 추가로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x가 1보다 큰 x의 값이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이 위에 있는 식에 대입을 한 게 5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c1은 마이너스 3이었구나. 그러면 c1이 마이너스 3이니까 c2는 마이너스 2여야 되는 거야. 다 찾았죠? 따라서 f-2도 계산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놓치는 포인트가,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도함수가 있었어. 그럼 우리가 말 안 해줘도 얘는 이래서 무조건 연속이어야 되는 거예요.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연속 조건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다. 꼭 기억하고 그걸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혹시 너네들이 놓칠까봐 알려준 거야. 연속이야. 당연히 연속이 아닌데 미분이 될 리가 없잖아요. 불연속은 절대로 미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놓치지 마라. 포인트를 선생님이 알려준 거고, 필수의 제 11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접선의 기울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접선의 기울기가 곧 순간 변화예요. 도함수랑 똑같은 값을 갖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y는 fx 위에 있는 점 x, y에서 이게 접점인 거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f'x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문제는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이 x, y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x가 6x 제곱 마이너스 10x 1대라고 했어요. 내가 접선의 기울기가 f'x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도함수가 6x 제곱 마이너스 10x였구나. 그럼 너를 적분하면 fx 나올 텐데 그렇게 푸는 거예요. 되겠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되는 거고, 필수의 제 12번 같은 경우에, 앞에 있는 부정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있는 극한을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뒤에 있는 극한을 해석하면 0분의 0의 꼴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얘는 무조건 순간 변화이구나 라는 걸 해석을 하고 f' 몇을 찾으라고 했던 걸까? 이걸 이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f'2의 2배를 의미한다 라고 해석을 하고, 내가 계산하고 싶은 함수 값은 이 f'이다 라고 계산해 줘야 돼요. 알겠죠? 네. 그 밑에 있는 것도 결과적으로 같은 해석으로 도함수를 이제 이해하고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니까 선생님이 별도로 설명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선생님 설명 필요한데요 이런 친구가 있으면 개별적으로 문의를 하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174페이지 필수의 제 1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너 도함수가 뭐야? fx의 극대값이 9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우리 보면 극대값을 보통 다항함수의 극대극소, 극값은 언제 만들어진다는 걸 우리 배웠죠? 순간 변화율이 0일 때 만들어진다는 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 변화율이라는 거는 도함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함수가 0이 되는 순간에서 극대나 극소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함수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려줬어요. 그러면 이게 도함수니까 네가 0이 되는 x의 값을 찾으면 되겠죠. 근데 그걸 찾으려고 봤더니 답이 두 개잖아. 뭐하고 뭐죠? x가 마이너스 3 이거나 x가 1이 0이 됐잖아요. 그러면 도함수가 2차라는 것은 원래 함수는 몇 차라는 걸 의미하죠? 3차. 최고차항의 개수가 1. 즉 3차항의 최고차항의 개수도 양수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함수가 두 번 0이 되기 때문에 이 3차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는 거고, 극대, 극소 구분해서 극대가 되는 x의 값이 마이너스 3이구나 라는 것을 체크를 하고, 극소가 되는 x의 값이 1이구나 라는 걸 체크를 했었어요. 그럼 여기서 다시죠. 극대 값이 9가 나왔어 라고 하는 건 뭐야? f 마이너스 3이 9라는 걸 이용해라 이 말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를 부정적분 했을 때 적분상수 C는 이걸 보고 맞춰야 돼 이 말을 한 거야 지금. 알겠죠? 이걸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지만이 필수의 13번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수의 14번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중요한 유형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하고 예전에 가르쳐줬던 스킬들을 써서 풀 수 있어요. 이것까지 다 공개하면 우리 영상에 너무 많은 거 알려주는 거니까 또 현장에서 강의를 듣는 친구들이 좀 그렇잖아요. 다 공개하면 어떡합니까? 막 이럴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건 안 가르쳐 줄 거예요. 현장에서 알려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영상 수업은 마무리 짓도록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정적분을 통해서 다시 만나기로 해요. 수고 많았어요.